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쿡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위원 명단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 측에 7년 전부터 포섭이 돼가지고 이 기밀을 유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제 1억 6천만 원을 받았고 기밀을 한 30건 정도 유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마치 이제 고양이에게 뭐 생선을 맡겨놓은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 군무원이요. 보니까 2017년 4월에 중국 연병 공항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국 측에 의해서 이제 체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체포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억류가 되었다가 이제 포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도 11월부터 군의 2, 3급 비밀을 이제 유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보니까 뭐 문서를 포맷한다랄지, 출력을 한다랄지, 뭐 메모를 직접 해가지고 했다랄지, 아니면 어떤 무음 카메라,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겨준 것들이 뭐 블랙위원 명단을지, 정보사의 임무와 조직, 그 정보부대의 어떤 작전 기획, 이런 것들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문서가 12건이고, 그 다음에 구두 전달이 18건, 총 30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1억 6천 정도 받았는데, 차명계좌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사람이 그때 억류돼가지고 이제 포섭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군 기밀을 유출했을까? 이건 전형적으로 이제 간첩행위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 이야기는 한국에 있는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데, 그 중국 연락책하고 받은 메시지를 보니까 본인이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돈을 더 주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 그리고 뭐 4억 원 달라. 근데 그런 걸 보면 중국 가족이 한국에 있는 가족이 신변 위협받아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정말 억류돼가지고 포섭이 된 건지 그것도 사실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중 간첩 노릇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설득을 당해서 그러면 유출할 때마다 이제 얼마씩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7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하면서 왜 군에서는 이것도 몰랐을까? 그리고 군 정보사령부가 이렇게 허술한 것인가 참 이해가지 않아요. 문서를 출력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밀을. 그러면 출력을 누가 했는가가 다 나올 것이고, 출력을 왜 했는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메모를 했다는 거고, 또 무음 카메라로 뭐 촬영을 했다는데, 그리고 화면 캡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기업에도요, 기밀 사항은 화면을 캡처하도록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캡처하려고 해도 캡처가 금지되어 있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왜 이런 것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촬영을 했다랄지 여러 가지 캡처했을 때 이제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건데, 스마트폰에도 원래 이제 모든 군부대에는 이제 보안 앱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 앱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반입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보안 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까? 이런 것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사실 국가 기밀 자체는 엄청난 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군무원, 정부사령부 소속 직원끼리 서로 상호 검증을 하고 또 뭐 드나들 때 아니면 기밀 문서를 접촉할 때 어떤 보안성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지 않는 게 7년 동안 30건을 유출했다? 이거 자체는 이 군무원의 말에 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에 의해서 빼돌리는지 확인한 거지. 7년 동안 30건이면 1년에 몇 건 한 거예요. 1년에 4건밖에 빼돌리지 않았다.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뭐 아까 보안의 문제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뭐 1억 6천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7년 동안 1억 6천만 원?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이제 수사를 굉장히 막 졸속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군 자체의 수사 자체가 저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전문성이 없어요. 뭐 계좌 추적을 한다랄지 포렌식을 한다랄지 이런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전문성 있는 수사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걸 밝혀내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군사기밀인데 국가기밀이거든요. 그런데 7년 동안 30건밖에 안 했다. 돈도 1억 6천만 원밖에 받지 않았다. 이거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을 시켰는데 구속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데리고 있어 수사할 시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선에서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 기밀이 중국으로만 갔겠습니까? 북한으로 넘어갔겠죠. 블랙용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것도 아직 못 밝겠다는 거 아니에요? 추후에 밝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그거잖아요. 왜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는가? 우리나라 형법에 있어서 간첩죄는 적국에게 기밀을 유출한다는 거죠.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인데 적국이 지금 북한밖에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하고 뭐 군사기밀이 됐건 아니면 기업비밀이 됐건 서로의 대립관계에 있으면 그건 적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적국의 의미를 넓혀야 하는 건데 지금 일반 뭐 적국에게 이익을 제공한 그 죄로밖에 지금 처벌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형 차이는 굉장히 있어요. 일반 이익을 공유하게 되면 적국이 아니고 적국 대상이 아니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간첩죄는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럼 요즘에 특히 이제 산업과 관련된 비밀 유출이랄지, 뭐 군사기밀이랄지, 뭐 정부의 비밀이랄지, 국가 기밀이랄지, 그건 당연히 엄청난 행위고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간첩죄로 다스리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은 그거 지금 법안도 다 발의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갖고 맨 탄핵과 특검만 얘기하다가 자기들이 뽑아준 171명인가요? 그런 국회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